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배제고 전문 영어 강사 케빈입니다. 자, 지난 1탄 단어 파트, 2탄 어법 파트에 이어서 드디어 3탄 독해 파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독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독해를 했었던 방식하고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영어는 어떤가요? 그냥 해석의 흐름만 파악하면 소위 여러분 감으로 맞춘다고 하죠. 정확한 해석만 하면은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보면 대체로 다 80점대 후반, 90점대 중후반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85점에서 100점 사이가 거의 7, 80%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니 입학하면은 내 점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지금 배제고등학교 기출문제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중학교 때 영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생각부터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요,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생이라는 것은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고 나서 점수는 안 나오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생각의 차이, 배제고 전문 영어 강사 케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과 순서를 통해 고등 영어의 방향성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 강의의 컨셉을 잡았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인식하는 것이 근본이죠. 내가 독해를 한다. 단어 공부하고 해석 연습한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독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배제고에서 실질적으로 출제된 따끈따끈한 이번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바로 그 독해 지문을 통해서 한번 경향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신의 본질이 뭘까요? 내신의 본질은 바로 수능의 기본을 다지는 거죠. 배제고 선생님들은요, 바로 이 내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계시며 그 수능의 고득점, 즉 1등급을 모두 받게 하기 위해서 수능에 입각한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기본입니다. 근데 수능이 여러분 많이 어려워졌죠. 옛날에 수능이 절대평가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EBS에서 70%가 연계되는 상황에서는 지문의 거의 절반 가까이량이 수능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을 때는 1등급이 12%, 1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1등급이 4.78%에서 7% 사이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간접 연계, 즉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EBS 지문에서는 제로, 단 한 지문도 그대로 출제된 게 없어. 모두 낯선 지문이야.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 배제고등학교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수능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문제를 굉장히 수능에 맞춰서 까다롭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번 시험 문제부터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졌죠. 여러분 소문 들으셨죠? 배제고 시험 굉장히 쉬웠다. 다른 학교보다 영어가 의외로 굉장히 쉬워서 만점이 아니면 그렇죠. 1등급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 만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이죠? 시험이 어려워졌다. 한 3, 4년간 배제고 시험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이 쉬웠던 시험이 어려운 시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 4년 전에는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 3, 4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어려운 시험으로 전환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했을 때는 앞으로 쭉 어려운 시험이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시험에 맞춰서 어려운 시험에 여러분 잘 대처할 수 있는 강사 케빈입니다. 어려운 시험에는 케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신 독해의 출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내신 독해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죠. 물론 이 메커니즘은 바로 수능의 기본을 다지도록 만들어져 있죠. 이 메커니즘대로 공부하면 수능의 기본을 다져서 수능 1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내신도 1등급이 되겠지만. 그럼 이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생각의 구조를 빨리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틀을 갖춘다는 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공부를 해도 딱 배제고 메커니즘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갖추지 않으면 혼자 공부해봤자, 학원 다녀봤자 엉뚱한 공부, 시간 낭비만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된 메커니즘으로 공부를 하면 내신 만점 수능 1등급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독해는요, 한 3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필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 두 유형, 빈칸과 순서 유형을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든 2학년 모의고사든 3학년 모의고사든 상관없어요. 제가 가르친 방식으로 한번 적용해서 반복적으로 실전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풀릴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복잡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네, 기본을 그냥 뚝 잘라서 빈칸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바로 갈게요. 자, the use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다시 말해보죠. 에너지에 재생 가능한 어떤 자원들의, 원천들의 사용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벗이 있죠. 벗은 대조라고 합니다, 그죠? 다 아는 거죠?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 벗이 나오면요, 앞뒤가 똑같은 게 나와요? 아니면 반대되는 게 나와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벗이 나오면 앞뒤가 똑같은 게 나옵니까? 반대되는 게 나옵니까? 자, 생각의 시간 한번 줄게요. 3초 줄게요. 1초, 2초, 3초. 어떻게 됩니까? 반대되는 게 나온다고 대부분 답하더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똑같은 게 나오고 동시에 반대되는 것도 나오죠. 대조를 한다는 건 뭡니까? 동일한 특성을 가진, 알겠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상반된 게 대조잖아요. 즉, 동일한 대상, 동일한 뭡니까? 뭡니까?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게 대조기 때문에 일단 대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에 반드시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또 use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잖아요. 그죠? 네, 더 use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이렇게 동일한 대상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벗이 나오면요, 반대되는 걸 찾지 마시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이 얘하고 함께 나오겠지? 그래서 얘하고 함께 나온 단어 요거죠. 바로 장려된다, 격려된다. 좋은 뜻이죠. 플러스. 자, 무엇으로서? 바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좋은 뜻이잖아. 조화를 이루다. 그죠? 플러스. 아하,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여기 뭐다? 플러스구나. 그럼 밭 뒤에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영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 그지? 자, 하모나이즈, 그죠? 어떤 전기 공급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과 조화를 위한 방식으로서 장려되어진다. 아주 좋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명확하게 플러스가 나오는데 벗 뒤에는 명확하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런데 고등 영어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정답은 뭘까요? 여기에 정답은 바로 컨시더레이션이에요. 컨시더레이션이 아니고 참 컨시퀀스예요. 여기에 정답 뭐라고요? 컨시퀀스. 자, 그래서 선택 지문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선택 지문에. 그죠? 컨시퀀스라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컨시퀀스가 무슨 뜻입니까? 결과라는 뜻이잖아. 이 결과가 여러분 마이너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이 컨시퀀스가 마이너스의 표현이냐고요?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컨시퀀스가 정답이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럴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의 패턴이 어떠냐? 빈칸은 논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알겠죠? 비교의 차이점이나 대조나 인과관계나 재진술이나 이런 예시나 굉장히 낯선 언어입니까? 빨리 오셔서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그냥 숨 쉬듯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상태가 돼야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어떤 연습을 통해서 생각의 구조를, 알겠죠? 논리적인 틀로 변환시켜서 다른 학생들과 생각의 차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컨시퀀스가 답이 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과, 어떤 수행 능력 또는 필요한 것들, 조정 또는 어떤 서비스, 이런 다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단어 하나만 보면은. 근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뒤에 따로 있습니다. 자, 뒤에 따로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빈칸에 나오는 모든 정답은요, 잘 들으세요. 추상적이고요, 함축적입니다. 추상적이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그 다음 나오는 내용에서 뭡니까? 설명을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consequence라는 것이 답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이 consequences를 정확하게 뭐죠? 뒷받침하는 뒤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consequences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but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but 앞에 뒤에를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서 정답이 여기에 뭐 어떤 플러스가 나서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찾자 이래가지고 정답을 맞춘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게. 단 한 단어도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야. 고등영어라는 게. 글의 흐름을 갖다 이렇게 쭉 파악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씀이죠. 네, 논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 이거 기출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consequence가 답이 되는 건 즉, but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힌트로 해서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but 앞을 보면 but 뒤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왜? but 앞뒤가 서로 대조니까. 반대되는 거 찾으면 되지? 반대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예? 앞에 encourage as a way to harmonize the need to 그죠? secure electricity supply 이런 내용이 긍정적인 표현에 완전 반대되는 부정적인 표현의 단어가 한 단어도 없는데 무슨 수로 찾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그래서 빈칸은 어떻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함축적이다. 이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뒤에서 이 내용을 뒷받침시켜주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 또는 이 단어와 똑같은 어떤 재진술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한번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거 빨간 표시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다, 그지? 네. 자, encourage as a way harmonize. 이거 플러스라고요. 됐죠? 네,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consequences가 답이긴 한데 이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태잖아. 그지? 그리고 consequences가 답이 되는 힌트도 도저히 안 보여요. 그죠? 자, 그거는요. 이 보답해서 찾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게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보답뒤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를 보냐? 여러분, 자, consequences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런 단어가 보이십니다. 어떤 단어요? 자, impact on이 있어요. impact on. 자,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보세요. their own, its own. 똑같죠? 그 자체의 결과,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임팩트라는 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힌트를 제공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임팩트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 자, 뭘로요? 바로 요 cause로요. 네. 임팩트와 cause가 왜 똑같은 말이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A, cause, B는 뭐죠? A가 B를 일으키다죠. 자, 이게 뭐죠? 원인. 사실은 여러분 저번에 어법 했을 때 비코즈 기억나시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으려고 2탄 어법을 들은 학생이 인과관계를 좀 인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과관계 위주의 내용을 한번 일관성에 뽑아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다양한데 네, 좀 단순화시켜서 반복의 의미로 2탄을 들은 학생이 3탄 들었을 때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비슷한 걸 갖다 고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원인, 그 다음에 결과잖아요. 코즈가. 그리고 또 A,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 has 또는 have on, impact on. B, 이것도 말이죠. 얘가 뭐죠? 원인. 얘가 뭐죠? 결과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B 파트의 결과, 요 B 파트의 결과를 암시한다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 보세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은 또한 come with, 함께 왔다. 그 자체 결과와 함께 왔다. 아하, 그럼 뭐죠? 인과관계라는 거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이 뭐가 됐어? 원인이 돼서, 그죠? 결과라는 같다. 내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인과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요? 뒤에 있는 내용을. 자, 임팩트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내용이 의외로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논리거든요. 논리의 힘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또 뭐 나왔어요, 여러분?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원천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임팩트, 네, have impact on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결과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또 하나 더.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뭐 나왔어요? 여기 또 인과관계가 나왔죠. 자, 뭐가 나왔어요? have an impact on, 네, aquatic ecosystem.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댐은 뭡니까? 바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뭐 구체적인 사례죠. 네, 수력 발전소 댐은. 됐죠? 그리고 요 뒤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에코시스템에 해로운 결과가 미친다는 내용으로 바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굉장히 마이너스 드디어 나왔어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옴으로써 그죠? but 앞뒤에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값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게다가 또 코즈가 나왔어요. 올소가 나왔다는 건 똑같은 흐름이 연속이니까 그죠? 또 뭐 나왔어요? 바로 솔라 에너지, 바이오매스, 그죠? 윈드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부정적이다. 게임 끝난 거죠. 됐죠? 그래서 but 앞에는 바로 하모나이즈 같은 플러스가 나오고 but 뒤에는 부정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표현이 안 나오고 컨시퀀스가 나왔다. 그럼 컨시퀀스가 무조건 답이 된 이유는 바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요 자리에 부정적이라는 요 단어가 결과를 암시하고 but 뒤에는 부정적인 의미니까 더 컨시퀀스, 코즈 뒤에 결과 연결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런 마인드. 이게 고등 영어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제가 엄청 쉬운 걸 통해서 이해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할까? 아니면 한번 직격으로 가서 알겠죠? 바로 그냥 진입해서 고등용의 진술을 좀 어렵더라도 보여줄까 하는 고민을 하던 끝에 그냥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두세 번 한번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런 논리적인 구조로 출제되니까 요런 논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고에 전환을 해서 그 방식의 틀을 사고로 만든 다음에 그 방식으로 공부를 반복해서 실력을 늘려가야만 여러분 1등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나 단어 많이 알아. 나 독해 다 잘해. 나 중학교 영어에서 100점 맞았어? 의미 없어요. 예.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호중학교 전교 1등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떤 학생은 그냥 중학교 때 한 7, 80점 맞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7, 80점 맞는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1등급을 2번이나 했습니다. 1학기 때. 아니, 1학년 때. 100점도 맞고. 근데 천호중학교 전교 1등 했던 학생은 어떻죠? 1등급을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둘 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 정말 최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질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70점, 80점 이렇게 나오면 겸손하지 않니? 겸손하니까 어때요? 선생님의 말을 거의 신의 말로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맹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얀 백지에 제가 그림을 다 그린 거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쿠세라고 할까요? 어떤 좀 잘못된 습관 또는 고등학교 영어에선 적응이 안 되는 어떤 중학교 영어에선 적응이 되고 고등학교 영어에선 적응이 안 되는 어떤 생각이 완전히 박혀 있는 학생이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가끔 나타나요. 중학교 때 최상위권이었다가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마는 그런 애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순서 맞추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 맞추기 가기 전에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임팩트라든지. 자, 이펙트온. 전부 다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 계속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컨시퀀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뒷받침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시퀀스의 정답은 but 앞뒤의 내용을 봐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컨시퀀스 자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암시하는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논리적인 어떤 표현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죠. 느낌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순서 맞추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서 맞추기.
자, 여러분 순서 맞추기도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순서 맞추기는 저만의 엄청난 비법이 있긴 해요. 근데 오늘 이걸 갖다가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건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공개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저만의 또 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칼날 같은 비장의 무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카드 하나 뽑아서 한번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순서 맞추기. 자, 진짜 비장의 무기는 수업 시간에 공개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어떤 비장의 무기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죠. 저는 수능 전문 강사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토플, 토익으로 가서 이제 강남역 해커스에서 토플 토익 강사를 하다가 또 이제 인강 강사로 하다가 이제는 내신 강의를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근본은 수능 전문 강사입니다. 고3.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시험이 어려워지는 배제 시험에서 저 같은 수능 전문 강사가 내신을 가리킨다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지역에서만 지금 8년째 자, 배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수능의 경력과 함께 배제 내신도 접근하는데 배제 내신 영어는 정확하게 수능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난 3, 4년 동안은 쉬웠습니다. 근데 올해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패턴 전환이 시작됐다. 이제는 진짜 수능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신과 수능이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능에서요. 이 순서 맞추기는요. 정말 이 보기 문장이 중요해. 여기서 무조건 소재하고 주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재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또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현강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evolving humans' relationship with dog, 개와 자, 인간의 진화하는 관계가 change their structural birth species, brains. 자, 두 종들의 자, 어떻게 되죠? 뇌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연구입니다. 첫 번째. 그럼 연구를 왜 합니까? 필자가 몰라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연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독자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걸까요? 이걸 갖다 독해 이론에서는 attention gathering, 즉 관심을 모으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attention gathering, 관심을 모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바로 이 연구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소재하고 주제가 모두 포함됐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recent는 최근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이란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필자의 생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수능의 기본이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의 대절의 주어가 뭡니까? 진화하는 개들과 인간의 관계가. 그래 뭐가 되는 거죠? 전체 내용에 소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재하고 주제의 차이점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순서에 직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그냥 제쳐놓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네들이요. 체인지, 변화시켰대요. 무엇을요? 바로 두 종의 뇌의 구조를 변화시켰대요. 여러분, 이 체인지. 자, 오늘 제가 얼마나 강의에 신경 쓴지 아시겠죠? 2탄 어법부터 독해까지 너무 복잡하게 나가면 안 돼. 왜? 내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논리를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것만 다 뽑았어요. 사실 논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 차이점, 비교의 공통점, 대조, 인과관계, 예시, 그쵸? 뭐 재진술, 리스테이트먼트, 재진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조. 자, 강조에는 극단적 표현, 단순 반복, 생략, 도치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독해학자가 주장하는 논리적인 접근법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망라한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걸 갖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 많은 구조에서 하나만 뽑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2탄부터. 아시겠죠?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편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체인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생각을 하면 뭐가 나와요? 뭐 A lead to B, 뭐 A depend on B, A가 B에 의존하다니까 그지? A라는 결과는 B라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뭐 A cause B, A have an impact on B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체인지도 인과관계죠. 왜죠? A가 B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럼 이 A가 뭐가 돼요? 원인이고요. B인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결과가 되는 거죠. B인 얘가 뭐가 된다고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인과관계에는 반드시 주제까지 포함됩니다.
이 안에 이미 주제가 나와 있는 거야. 뭡니까? 진화한 개와 뭐야? 인간의 뭐야? 관계에 의한 뭐가 되죠? 뇌 구조의 변화가 그래 주제인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뇌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개와 인간의 관계가 반복해서 출제될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올 거라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눈에 띄는 게 바로 this와 because가 보이는 거죠. because 뒤에 뭐가 나와요? 원인. this 뒤에 뭐가 나와요? 결과죠. 이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야. 체인지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예측했더니 진짜 인과관계가 나와버렸네? 이게 고등학교 독해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을 생각해 봅시다. 수능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수능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고1 때 올라오면서 벌써 나는 수능 만점을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 끝내버릴 거야. 이런 각오를 다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3 올라가서 수능 공부한다고 영어를요? 그때 수학해야죠. 그때 과학해야죠. 그때 논술 해야죠. 영어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는 끝내야 됩니다. 언제? 1학년 말에 끝내야 됩니다. 수능까지. 그러면 내신도 생각하면서 수능까지 생각하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제 강의고 그리고 그런 시험이 이제 배제고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바로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한 번 어려워지면 3, 4년 간다. 당신들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는 난이도는 어려운 방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끔 한두 번은 쉬워지겠죠. 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순서 맞추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러분.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this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저의 이제 비법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좀 무디게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제 강의를 듣는 제 학생들은 웃을 겁니다. 선생님 저기서 더 치고 나가는 거 있는데 왜 안 하시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만 쓰는 방식이에요. 예, 독특한 방식입니다. 제가 가끔씩 교보문고에 가요. 두근두근 하면서 왜? 내가 가리키는 방식이 다른 강사에서 개발돼가지고 책으로 나온 게 있나 없나. 한 달에 한 번은 가는데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은퇴를 했을 때 앞으로 한 10년 뒤에 은퇴할 것 같은데 은퇴했을 때 제가 책을 쓰려고요. 독해책을. 예상 판매 부수는 한 100만 부? 너무 꿈이 큰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this가 있으니까 this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겠죠? 다시요. this는 결과죠. 왜? because 뒤가 원인이니까 이런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요. because 뒤에 있는 내용은 꼼꼼하게 읽으셔야죠. 일단 인간이 스타트에서 시작했어요. 뭘요? 이러한 동물들을 take care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해야 되지? 우리 보기 문장에서 뭐 나왔어? 소재하고 주제가 나왔잖아. 소재는 뭐지? 개와 인간의 진화하는 관계죠. 소재가. 주제는 뭐죠? 개와 인간의 진화하는 관계에 의한 양종, 즉 인간과 개의 뇌구조의 변화죠. Change the structure of both species' brains. 맞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무조건 여기 있는 주제하고 소재를 갖다 붙여야 돼. 그게 능력입니다. 인간이 일단 이러한 동물들을 돌본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 돌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로 가져가야 돼요? 인간과 개의 관계로 가져가야겠죠. 이게 독해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더 이상 다양한 뇌의 기능을 전체 부정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주제로 가져가겠죠. 자, 뇌 구조의 뭐가 되죠? 변화. 뇌 구조의 변화와 얘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뭐 탄다면이라는 조건은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뒤에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 because 뒤에 있는 이 원인 안에서도 또 원인과 결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 됐니?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 나온 결과를 빨리 찾으면 A 앞에 나온 내용이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여러분 수능은 이거보다 한 10배 어려운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2배 정도의 많은 한 지문의 단어가 나오면서도 그죠?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수능에 있는 모든 그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중학교 때처럼 따박 번역해서 그걸 갖다가 해석한 다음에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정답을 맞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빠르게, 그죠? 인투이션, 직관을 발휘해서 싹 훑어서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예요. 다 읽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 전부 다 파악했잖아요. A파트에. 자, 이제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자, B파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B파트. B파트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One of the various physical change. change 나왔나요? 오케이. change가 어디 있었더라? 보기 문장에 있었죠. 그죠? 뭘 변화시켰다고요? Change the structure of both species. 그렇죠? 네, brain. 자, brain이 뇌입니다. 뇌면 인간과 동물의 뭐죠? 육체적인 어떤 요소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physical, 바로 브레인을 암시하는 거죠.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요. 논리 구조에서 재진술된 표현을 연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 B가 보기 문장 다음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육이죠. 사육, 도메스티케이션. 사육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다양한 물리적인 변화, 즉 뇌 구조의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감소래요. 그럼 뭐죠? 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이 감소는 결과일 수밖에 없죠. 왜? 변화가 된 거니까요. 됐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요? 얘가 결과라고요. 어떤 결과나? 뇌 구조의 크기가 변화됐다고요. 그러면은 B가 결과라는 내용이면 결과가 앞에 있는 this라는 내용이었으니까 this is because 어쩌고 this는 결과, because는 원인이니까. this가 이 B파트에 이걸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끝난 겁니다. BA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에 첫 번째 보기 문장에 나온 바로 뇌구조라는 단어가 physical change라는 걸 암시하니까 B가 맨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요. BAC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사실 저의 기가 막힌 비법이 들어가면 더 쉬워지긴 한데 요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요까지 얘기하면 제 경쟁력이 사라지잖아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C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요. 이 비슷한 과정이요. 누구에게도 인간에게도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맨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맨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맨 앞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개와 인간의 진화하는 관계가 두 종, 인간과 개 두 종의 뇌 구조를 변화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종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개 또는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개, 첫 번째 개, 두 번째 인간 이렇게 인간과 개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부분이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어떤 뇌구조의 변화가 나와야지 이 말을 충족시키잖아요. 맞죠? 그럼 개 끝났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a similar process.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C가 맨 뒤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개에 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인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이 발생했다.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비슷한? 그럼 비슷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이와 똑같은 내용이 앞에 있었다는 얘기고 앞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C는 절대로 첫 번째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건 인간과 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개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온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순진하게 이제 해석 연습이나 하고 느낌으로 글 전체 흐름상 이게 답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더 논리적인 구조로 문제가 출제되는 순간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추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럼 다른 문제를 푸는데 압박이 가잖아. 정신적인 피로감이 가고 그럼 후반부에 많이 틀리죠. 후반부에 많이 틀리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앞부분의 문제를 힘겹게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데 근데 스트레스가 쌓였죠?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흐려지죠? 후반에 작살나는 거죠. 아예 뿌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중학교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그죠? 그 학원 제가 어떤 학원인지 대충 알거든요. 그리고 그 학원에 대한 평가를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개 강사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만 제가 아주 과문하지만 어리석지만 제가 평가하자면 그 학원들 정말 좋은 학원입니다. 최고의 학원들이에요. 그런데요, 예, 강을 건넜으면 배를 이고 가야 됩니까? 배를 떠나야 됩니까? 강을 건넜으면 뱃사공과 배는 놓고 가야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중학교라는 강을 건넜잖아요. 그럼 새로운 뱃사공을 찾아야죠. 시험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학원이기 때문에 그 학원을 믿는 거 괜찮은데 그 중학교 학원, 중학교 전문 학원이 고등학교도 하긴 하죠. 그죠? 그 학원을 너무 믿어서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거기서 눌러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막 여러 학교가 같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는 몇 명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뭐 무슨 학교 전문반이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있다가 결국 성적도 안 나오고 배재고등학교에 적합한 어떤 영어적인 어떤 사고방식도 못 갖춘 채로 2학기 중간고사 때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럼 그 친구를 변화시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저한테 학생을 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니면 저를 거절하시고 다른 곳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으면 배와 뱃사공은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설명회 때 꼭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 때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다? 네, 정답은 바로 B, A, C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순서 맞추기. 자, A 파트에 디스가 뭐다? 결과다. 왜? because 대가 원이니까. 그럼 이 인과관계의 구조는 바로 이 체인지가 암시하고 이미 있었다. 그럼 디스가 가리킨 게 무엇인지 나와야 될 텐데. 맞습니까? 원인은 뭐죠? 개와 인간의 관계고 결과는 뇌구조의 변화니까. because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어떤 인간이 개를 이러한 동물들, 개들을 돌본다. 이 얘기는 뭐죠? 바로 이 관계를 암시하는 거고 이러한 어떤 관계가 있음으로써 결과가 뇌가 기능이 어떻게 된다? 다양한 어떤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이전에는 다양한 기능이 필요했다가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 원인을 언급하는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나온 것이 무슨 파트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B 파트였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육체적인 즉 뇌의 변화가 일어나서 뭐가 일어났다? 바로 뇌의 크기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로 디스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BA가 되는데 B와 A에는 바로 개, 즉 동물의 뇌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뭐가 된다? 인간의 어떤 비슷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앞에 보기 문장에서 글의 소재가 뭐였어요? 개와 인간 두 종의 뇌구조의 변화니까 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BA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떤 지루하게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바로 문제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내신 영어 그것도 배재고등학교 독해의 진수가 무엇인지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논리죠. 그리고 그 논리를 활용하는 여러분만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 논리를 접근하는 여러분만의 방식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 방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학원과 강사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성패에 달려있다. 됐습니까? 시험은 어려워지고 어려운 시험엔 케빈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차이 배재고 전문 영어 강사 케빈이었습니다.